안녕하세요. 주라주라 들어주라 이웃집 라디오 공개방송 2부 MC 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지금부터 2부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순서로는 이웃집 라디오 홍보 영상과 양천 해누리 복지관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려고 합니다. 홍보 영상은 이웃집 라디오 회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에 참여하였는데 부끄럽다고 하면서도 카메라 앞에서 프로처럼 연기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또 올해 7월 양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양천 해누리 복지관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명칭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영상 지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입 닫고 공개 방송 들어주라. 마스크 안 끼고는 오지 마라. 주라 방송해주라. 마라 코로나에 지지 마라. 공개 방송 즐겁게 들어주라. 운짜 흥겹게 운짜. 재밌어라. 이웃집 라디오 해라 방송해라. 이웃집 라디오 공개방송 요미 이웃집 라디오 재밌어.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공개 방송인데 NG라고 하지 마이소. 이웃 같은 방송 내 이웃은 당신이에요. 입 닫고 공개 방송 들어주라. 마스크 안 끼고는 오지 마라. 주라 방송해주라. 마라 코로나에 지지 마라. 공개 방송 즐겁게 들어주라. 운짜 흥겹게 운짜. 재밌어라. 이웃집 라디오 해라 방송해라. 이웃집 라디오 공개방송 요미 이웃집 라디오 재밌어.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공개 방송인데 NG라고 하지 마이소. 이웃 같은 방송 내 이웃은 당신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젊었을 적에 귀기 알아들었던 검정라디오. 누나 오빠들 어릴 적 그게 들려주던 멋진 멜로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정다운 얘기들, 꿈같은 얘기. 이웃집 라디오. 오늘 다시 듣고픈 라디오 천국. 재미
재미도 있고 배움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와와와 지난 시간에 쉬는 없을 거도 또 아름다운 청년에게 향기난 음악 이어질 라디오. 아버지 어머니 젊었을 적에 귀 기울여 들었던 검정 라디오. 누나 오빠들 어릴 적 그게 매일매일 들리던 멋진 멜로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정다운 얘기들 꿈같은 얘기 이어질 라디오. 오늘 다시 듣고픈 라디오 천국. 재미도 있고 배움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와와와 지난 시간에 쉬는 없을 거도 또 아름다운 청년에게 향기난 음악 이어질 라디오. 이어질 라디오. 이어질 라디오. 네, 여러분. 홍보 영상을 통해서 이웃집 라디오 회원들의 다양한 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회원들끼리 얼마나 재밌고 웃기고 달달한 시간을 보냈는지 더욱 친밀감을 갖는 시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즐겁고 행복이 가득한 이웃집 라디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와 DJ 마요, DJ 양양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가 있죠. 다이어트와 뷰티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쁜이 양양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쁜이 양양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매력이 다정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상큼발랄 마요입니다. 이렇게 코너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더 반갑네요. 그렇죠. 코로나도 계속되고 날씨도 갈수록 추워지는데 두 분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워낙 건강해져서 걱정이에요. 집에 천하장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즐거운 표현이세요. 재밌네요. 저는 요즘 필라테스와 자전거 운동하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오, 두 가지나 네. 운동 좋지요. 그렇죠. 네, 저는 코로나 단계가 풀리면서 그래도 없던 일정이 좀 많아지고 또 운동도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할 때 대중교통보다는 걷기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지 마요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티가 나나요? 네, 많이 감사합니다.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얼굴 살 빠졌다는 소리는 자주 듣는데 몸은 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옷만 찾아 입고 넉넉한 옷을 찾아 입게 되네요, 요즘.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도 마윤님 얼굴이 작아지셨네요. 그래요? 그렇죠. 아, 진짜 비밀이 있나 봐요. 아닙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살을 건강하게 뺀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매년 목표를 삼고 있죠. 실제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도 어찌됐든 저는 마요쌤이 참 부러울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동감입니다. 찌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두 분과 얘기 좀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두 분의 팁을 알려주십시오. 좋죠. 저는 다이어트의 양박사인데요. 사실 뭐 그녀 성공한 박사님? 적은 좀 없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제가 좀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저도 요즘 제가 많이 움직이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느낀 건데 움직임에도 좀 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요즘 따로 운동할 여유가 없다 보니 생활 속 운동을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걸을 때 엉덩이를 쭉 등으로 끌어당기고 배를 쏙 집어 넣고 걷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집에서라도 이제 그렇게 걸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진짜 대단하신데요. 네. 저는 필라테스 배우면서 호흡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네. 흉곽성 복식 호흡인데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흉곽, 여기 갈비뼈를 옆으로 뒤로 확장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흉곽을 닫고 쪼이면서 내쉬는 호흡을 내쉬는 거랍니다. 저도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연님 저보다 훨씬 먼저 필라테스로 다이어트 경험도 해보셨으니 네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도 다이어트라기보다 허리가 만성 디스크가 있어서 작년에도 수술을 했고 그리고 재활 목적으로 필라테스를 이제 5년 전에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필라테스 시작한 지 한 3, 4개월 만에 필라테스 호흡 아까 말씀해 주신 횡격막 호흡을 통해서 이 갈비뼈 양쪽이 쫙 빠지는 느낌을 그때 당시에 받았거든요. 지금은 다시 그러셨구나. 갈비뼈가 안 만져지지만 그래요? 그때는 갈비뼈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지금은 너무 잘 있어서 안쪽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열심히 또 호흡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즘 또 하나는 강의를 다니면서 물을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렇군요. 추워지면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데 그 수분 보충이 또 목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살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요새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네, 저희가 알기로도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한 물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간편하고. 수분 보충도 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에도 좋다잖아요. 좋다고 하네요. 양양님, 요즘 홈트가 유행인데,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홈트 사이트 정보 좀 주세요. 네. 제가 요새 즐겨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새 유튜브를 틀어보시면 많은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운동 요법이 나와요. 근데 저는 요새 최근에 강 선생님이라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춤을 좀 추시고 신나는 음악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참 짧고 쉽게 해서 저 같은 이제 집에서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따라하기 쉬운 걸로 네,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뭐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신나는 음악에 그냥 운동을 하는 거죠. 액티비티한 운동 그렇다고 장르겠어요.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다이어트에 대해서 운동, 자세, 호흡,
그리고 수분 보충과 홈트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저희의 다이어트 경험담과 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혹시 떠오르는 음식 있으신가요? 항상 삼겹살은 떠오르더라고요. 매일 생각나죠. 그렇죠. 저는 오늘은 카레? 카레 카레. 좋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라조의 카레 듣고 와서 다이어트와 함께 빠질 수 없는 미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노랗고 매콤하고 향기롭지는 않지만 타지마할 양파 넣고 감자 넣고 소고기는 넣지 않아 남았을 때 아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 맛은 왼손으로 비비지 말고 오른손으로 돌려 먹어라 Right now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쁘다면 즉석 카레도 Oh, thank you, thank you 샨티 샨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레알 좋아 샨티 샨티 요가 파이야 핫 뜨거운 카레가 좋아 인도 사이다 마요님 덕분에 기로 카레 너무 잘 먹었네요. 우리 마요님 들어오시는데 예뻐 보이는 게 살뿐 아니라 피부도 강했나 보이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늘 물광 피부를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가을 겨울에 온도차가 심해져서 늘 얼굴이 당기고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마요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특별한 팁보다는 춥다고 너무 요즘에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코 피부에는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은 저렴한 마스크팩들도 많이 찾을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자주 애용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추워지는 요즘 1일 1팩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아, 그렇게 쉬운 방법이? 그런데 1일 1팩을 제가 못했군요. 저도. 꼭 한번 오늘 가서 그래서 덜 이뻤나? 해주세요. 아마 예쁘세요. 윤기가 짜르르 흐를 네, 거예요. 물각이 좀 덜해서 그렇지.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도 이제 가서 꼭 해봐야겠네요. 피부가 건조해질까봐 요새 차에 히터도 안 틀고 다녔거든요. 와우. 아, 저도 히터 하니까 저도 차에 다닐 때 춥더라도 히터를 네. 안 켜는 편이고요. 오. 그리고 세안을 할 때 수건으로 웬만하면 얼굴 눈가 쪽은 닦지 않고 자연 바람에 말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또 눈가 그 주름 예방에도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로션이나 크림을 바를 때에도 얼굴뿐 아니라 목까지 함께 바르는 습관을 갖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집에 있는 호호바 오일이나 또 에센셜 오일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한두 방울씩 함께 섞어서 바르면 굉장히 촉촉하고 좋답니다. 네. 우와. 어떻게 진짜 모든 대단하시다. 정보를 대방출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돈을 드려야 할 듯한데 돈은 네,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간단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집에 있는 자외선 차단제 사시사철 겨울에도 꼭 바르고 다니시면 피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비가 오나 해가 있나 형광등 앞에서는 하는 게 좋다고 하죠.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그 차단제도 이제 화장과 화장품이기 때문에 클렌징을 반드시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역시 우리 쌤들 이렇게 만나고 나면 항상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오늘부터 이제 또 배운 걸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아, 네. 그러게요. 저도 1일 1팩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일주일에 한 2, 3팩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엄청 예뻐진 모습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야, 모두 건강도 아니에요? 찾고, 네, 아름다움도 찾고,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네. 정말 기대되네. 기대되네요. 네. 오늘부터는 다이어트든 미용이든 이런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밤 12시에 생각나는 치킨을 먹었다 치고, 야식 먹었다 치고, 피자 먹었다 치고, 꿀잠 주무세요. 다 먹으면 진짜 잘 오겠다. 그러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아쉬움을 남기고 요즘 양양님이 빠져 있다는 노래 100%의 네가 예쁘다 들으면서 내년에 뵐게요. 안녕. 네가 예쁘다 내 눈에는 정말 네가 예쁘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네 맘속에
안아주는 와인다 내게 살짝 미소 지을 때 내 가슴은 뛰는 걸 내겐 네가 예쁘다 내 눈에는 정말 네가 예쁘다 내가 사랑한 You're the only one 너만이 여자로 보여 oh baby 여러분, 세 분 DJ들의 경험이 녹아있는 다이어트와 아름다워지는 비법을 공유받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오늘부터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올해부터 이웃집 라디오의 새로운 회원으로 합류하신 DJ 스텔라님의 시간입니다. 리허설 할 때 제가 들었는데요. 스텔라님 목소리가 얼마나 단아하시던지 제가 귀호강을 했지 뭡니까? 지금부터 DJ 스텔라님이 준비하신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이 기세등등하던 더위도 슬그머니 물러가고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게 굴던 매미소리도 흔적 없이 사라진 이제는 서늘한 느낌이 완연한 가을도 지나 바야흐로 겨울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진행하는 스텔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들었던 것 같던 더위도 지나가고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올해도 예쁘게 단풍이 찾아왔지만 아마 이 순간도 잠시 조금만 있으면 보나마나 추워서 못 살겠다 말할 겨울이 또 돌아오겠죠?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세상의 이치가 이런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시간은 흘러가고 아이들은 자라나고 우리들은 나이를 먹는 것 말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꾸준히 자라나는 나무의 끈기처럼 저 역시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세상의 모든 이야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미국의 정신의학자는 젊은 시절 유대인 수용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칠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 벽에 환생을 상징하는 나비가 무수히 많이 그려진 것을 목격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녀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과의 수많은 인터뷰와 연구를 통해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겪게 되는 5단계에 관한 이론을 세웁니다. 그 5단계는 차례대로 거부, 분노, 타협, 슬픔, 그리고 수용으로 이루어지죠. 그녀가 만든 이론은 죽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일들에 관해 어느 정도 해당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한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고 모두들 한 단계 한 단계 적응하고 따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이라는 절망적인 단어가 더 이상 낯설게 되지 않은 지금 같은 크기의 충격을 받더라도 더 약한 고리에 더 강한 충격이 전달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코로나 블루에 더 취약한 분들을 더 보듬고 다시 살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친한 사람들과 새로 생긴 커피숍에 갔습니다.
달콤한 크림을 듬뿍 올린 비엔나 커피가 그곳의 주력 메뉴였는데요. 조금씩 다른 토핑에 따라 이름이 다채롭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가장 아름다운 왕후이자 합스부르크 제국의 마지막 왕후였던 엘리사벳. 그녀의 아름답고 풍성한 드레스 자락처럼 하얀 크림을 가득 올린 커피의 이름은 바로 엘리사벳. 합스부르크의 유일한 여성 통치자였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강력한 이미지처럼 향기가 짙은 시나몬 가루를 부드러운 치즈 토핑 위에 도톰하게 올린 커피의 이름은 마리아 테레지아. 전 유럽을 지배할 만큼 강력했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처럼 커피 위에 크림이며 시나몬이며 초콜릿과 웨하스 토핑을 총동원한 커피의 이름은 합스부르크. 신이 머릿속에서 불러주는 것처럼 아름답고 기발한 악상을 쏟아내고 길지 않은 인생 동안 신동이라 불렸던 작곡가 모차르트. 그가 즐겨 쓸 것 같은 럼주 베이스의 커피 이름은 바로 모차르트. 나른한 일상 속에서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커피처럼 잠시나마 여러분의 활력소가 되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띄워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웃집 라디오를 방송하고 있는 이곳은 양천 해누리 복지관입니다. 양천구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하나 된다는 의미로 기존 양천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이름에서 올 여름 양천 해누리 복지관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100살을 바라보고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지금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체력이 강하지도 않고 몇 개씩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눈도 흐릿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며 손놀림도 무뎌지고 다리도 무거워지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간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던 비장애인들도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하게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장애라는 것의 다른 이름임을 알게 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더라도 장애에 대한 편견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이웃집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정민희 님이 진행하고 녹음한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목동에서 발달 장애인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이름의 방송이었는데요. 우리 양천구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기도 했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애라는 것이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2번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이야기 만드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우리 모두의 이웃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멘트를 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빛나라 아동심리상담센터장님이신 유한규 교수님과 DJ 숙쌤께서 함께 진행합니다. 터칭 앤 릴레이션십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일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쌤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유한규 교수님이신데요. 숙명대학교에서 아동복지학과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동안 대학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또 직접 아동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대검찰청 아동 청소년 성폭력 전문 수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고요. 현재는 강명시에 있는 빛나라 아동 청소년 상담 심리센터 소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상담을 하면 부모님이 함께 오셔서 사실은, 성인 상담과 부부 상담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상담 방법은 테라플레이라는 아주 특수한 방법으로 아동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터치가 꼭 들어가고 즐거움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오늘은 터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주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상담소나 다른 상담소를 찾게 되는 경우가 거의 다죠. 그래서 이 터치를 어떻게 함으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알면 영아부터 우리 죽기 직전 노인까지 모든 발달 단계에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잡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터칭이라는 것과 관계라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 그렇지만 매우 중요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첫 주제로서 터칭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보면 영어로 돼 있었는데 우리 박 선생님께서 숙쌤께서 이렇게 번역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냥 이게 더 편해서 대학원 강의니까 편해서 했는데 와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찬찬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눈, 그다음에 몸짓, 그다음에 말 이런 것을 또는 신체적인 터치 이것도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터치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터치할 때 터칭의 의미나 개념을 생각해 볼 때는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 그렇죠?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성숙한 자만이 우리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될 때 그냥 매구장단으로 뛰어다니다가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아이와의 또 새로운 관계, 부부와의 새로운 관계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숙한 자만이
자기의 아동, 또 그 위에 부모, 부부, 이런 나아가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의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터치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또, 만약에 오늘 이쪽에 폭탄이 터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잠시도 이런 활동, 숨을 쉴 수도 없어요. 또, 우리가 감옥에 있다든지 어떤 고통이 나를 누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을 때도 그렇고, 물이 없어도 안 되고, 그렇죠? 그것처럼 맨 여기 10번째 보시면 생존에, 터칭이라는 것은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처럼. 그래서 음식은 혹시 일주일 안 먹어도 물은 안 먹으면 안 되듯이 터치는 일주일을 안 해도 되기는 되지만 결국은 죽고 마는 굉장한 그 생존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 터칭을 함으로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를 힐링할 수 있어요, 터칭이. 그래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눈, 다정한 미소, 이런 것들도 다 터치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몸으로 터치하는 것도, 안아주고 하는 것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터칭이 중요한가 하면은 옛날에 그 프레데릭 2세라는 아주 독재적인 군주가 있었는데 이분이 요새는 뭐 터칭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언어가 과연 어디에서 아이들이 습득이 되어지는가를 이 프레데릭 2세라는 군주가 실험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 그리스 사람, 각 나라 애들을 그러니까 고아들이죠. 고아들을 한 10명 정도를 모아서 보모들을 세우고 부모가 없으니까 보모들을 사용해서 명령합니다. 얘네들에게 안아주지 말고 분유를 먹일 때도 그냥 이런 옷걸이로 만든 어떤 거라든지 요새 그 발명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 잡고 한 7개월, 5개월 되면 자기가 잡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고 먹어주지 말아라, 보모가. 그래서 그냥 하고 말도 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실험이 뭐냐 하면 이 히브리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과연 이 태생적으로 히브리어를 하는가, 그리스 말을 하는가, 이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말을 하려면 적어도 2년은 있어야지, 또 빠른 애는 한 18개월 정도의 말을 하죠. 그 말을 할 때까지 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모두 다 사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이 터칭이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위로와 터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독일의 살렘베네라는 역사학자가 그 아이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They did not live. They could not live.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 Without touching. Without, 예.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비석에다가 영어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죠. 그래서, 영아에게 있어서 우리는 다 시기를 거쳤고 유아 시기 다 거쳤죠. 그래서 이렇게 성인이 된 것만 해도 굉장한 기적이에요, 사실. 생존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영아기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뇌, 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회적인 거,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이런 것이 엄마의 눈맞춤, 엄마의 터칭, 안아주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상담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룹홈에 부모가 유기 또는 학대를 많이 한 아이들이 이제 그룹홈에 오는 아이들이죠. 이게 미국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나 수녀님이나 그런 분들이 원장이 되어서 한 대여섯 명이 한 가족이 되어서 엄마 대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제가 2명 개별로 상담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제가 그 프라이빗 상담 센터를 하고 있을 때는 부모님이 돈을 내고 와서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변하면 그 아이는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데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올 뿐이지 이런 어떤 터칭이나 또 위로의 말을 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상처를 갖고 있을 때 그 위로를 주기에 충분하지 않는 터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입이 돼서 그 아이들과 하는데 제가 아주 그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저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장애인,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하는 일들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 양상은 방법은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숙쌤이랑 한번 3가지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옆에 엄마랑 친구랑 함께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면은 3가지의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터칭의 3가지 느낌 있는데 첫째는 사랑의 느낌. 이 사랑의 느낌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눈짓이나 모양은 좀 어려우니까 우선 손으로 타칭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손짓이 이렇게 느리고 천천히 부드럽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숙쌤이 저한테 부드럽게 이렇게 해줬을 때는 제 심장으로 그것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숙쌤이 저에게 뭐 때릴 일은 없지만 우리가 아동일 경우에는 내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 빨리 요즘 빠른 세상이라서 아이가 빨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준비물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내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아이에게 눈짓이나 어떤 것을 빨리 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거칠고 빠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짠 말 안 했어요. 제가 약간 미소로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제게 저절로 미소를 주시죠. 그리고 심장으로 선생님 심장으로 바로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한번 이거 빳빳하게 제가 해서 한번 어떠세요? 기분이? 웃으시긴 하는데 우리 아주 친한 사이니까 웃으시긴 하는데 말할 수가 없어. 이게 좀 딱딱해요. 예,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예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됐거든? 이런 말 또는 그래 너 예쁘다. 이렇게 말은 그래 너 예쁘다지만 그래 너 예쁘다라는 터치가 이렇게 갔을 때는 이게 오히려 배가로 나쁜 어떤 반대의 그런 효과를 주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거부적 느낌은 뭐냐면 우리가 495 또는 뭐 956 곱하기 뭐 3 나누기 2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지금 빨리 나가서 할 일이 많아. 복지관에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아이가 준비물을 안 해갖고 있어. 그럼 막 설거지를 하면서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네가 준비해. 막 하면서 여기에 다 집중해가지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해가지고 왜 안 하고 그래? 라고 빨리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주로 어느 쪽에다가 더 많이 자기 일에 집중을 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아이가 꽃인 경우라면 우리는 달리기를 하면서 그 꽃을 못 보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대방은 거부를 느낀다는 거예요. 거부를.
자, 이거는 이 위에 두 가지 사랑과 그다음에 분노 또는 미움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거의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일 뿐인데 요 세 가지는 미처 알지 못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관계를 우리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보시면 I'm your baby. 내가 만약 당신의 베이비라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베이비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Please touch me. I need your touch. 나는 당신의 터치가 필요해요. 어리니까 독립이 안 되니까 절대적으로 이때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떤 거냐면 방법이 you may never know. 지금까지 결코 알지 못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낳아서 영아가 있는데 그냥 먹여주고 아까 그 프레드릭 2세처럼 그냥 먹여주고 씻어주고 바빠 죽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나의 전부라면 영아를 대하는 전부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뛰어다니다가 결혼 전에 뛰어다니다가 정말 알지 못했던 그 방법이 뭐냐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저귀를 갈고 이 인간이 쌀값은 벌어오나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아이에게 꽃으로 본다기보다는 귀중한 사람으로 본다기보다는 자기 스트레스에 그냥 와시 해주고 먹여주고 피드 해주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벽을 칩시다. 말벽을 칩시다 노래를 해주면서 뿅 하고 눈을 맞추고 배에다가 푸 하고 불어주고 이거는 네가 그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방법 이거를 영화가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if I'm your child 이때는 아이들은 이 막 지정스러운 막 그 독립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죠? 엄마를 이제 떠나가는 나이. 엄마가 막 학교에 갈 때 안아주려고 하면 됐어. 그리고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려고 그러면은 약간의 귀차니즘을 그때 이제 느낄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밀어낼지라도 push you away 그럴지라도 역시 얘네들도 똑같이 터치가 엄마의 터치가 물론 여기까지는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 티네이저가 됐어요. 티네이저가 되면 엄마의 더 이상의 케어하는 거는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아. 얘네들 생각에 난 이제 어른이야. 난 이제 엄마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엄마는 이것도 몰라. 이제 이러는 시기에 있을지라도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왕따 이건 뭐예요? 울퉁불퉁한 길을 만날 때 그때 엄마의 그 터치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한 나는 어른이다 하는 이때에 그 안에 있는 베이비 우리도 우리 속에 베이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담은 우리 안에 있는 아이 우리 안에 있는 어른 우리 안에 있는 부모 이런 걸 가지고 상담을 하거든요. 우리 안에도 베이비가 있어요. 얘네들 안에야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대학교 때, 자, 이런 성인이 되어서 이제 엄마보다 더 이제 키도 크고 대학교를 갔지만 친구들끼리, 친구가 해주는 그 위로, 그 embrace, 그게 내가 홀로가 아니라는 그런 터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단계를 다 지나왔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여기는 애인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현과 김혜영인가요? 이혜영인가고 아주 사이가 좋은 애인이기도 하지만 부부가 또 맞을 것 같아요. 애인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섹슈얼 파트너는 섹스가 충분한 이 섹스를 함으로써 우리 그것도 아주 생리적인 아주 귀한 거지만 이 섹스를 함으로써 이것이 나의 열정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오해라는 거죠.
이 마지막에 보시면 요 맨 밑에 보면은 내가 나 자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섹슈얼 파트너로서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내 자신이 서로가 내 자신이라는 것 때문에 터치가 필요하고 그런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if I'm your grown up. 자, 이제 우리 선생님 같으신 분 다 자라서 내가 케어해야 하고 내가 홀드해야 할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치가 필요한 것은 내가 부부싸움을 했을 때, 내가 아이가 왕따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가 나를 보는 견해는 뷰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에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 같은 95세 된 어른들 잘못하면 외롭고 우리가 어떤 요양원이 나가서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도 니어니스 가까이 와서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내 이 주름 피곤해진 이 인생에 얼마나 위로가 될지. 그래서 만약에 이 터치를 우리가 지금 돌아가서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남편에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 빛나라 여기 상담센터에 있을 때 관장님이 유 선생님은 뭘 그러세요? 난 한 번도 우리 남편이 출근할 때 안아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부터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18년이 지나는 그동안에 그 부부가 딴 세상을 살고 있대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도 이제 출근할 때 저희 남편 보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그 팔 뭐해?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해서 요즘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서 이 터칭은 우리 관계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터칭은 전 세대를 거쳐서, 전 연령을 거쳐서 모두에게 필요하군요. 우리 인간의 생존의 10가지 중에서도 터칭이 있고요. 터칭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저도 저희 자녀와 터칭하고 남편과도 터칭하는데 오늘 사랑의 터치법을 또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해보는 것, 여러분도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2부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3부는 공연과 콘텐츠뿐 아니라 저희가 준비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라주라 들어주라 이웃집 라디오,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봐요.